오늘 교육부는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학습자 주도성, 창의력 등 역량을 체계화하고 디지털, 인공지능 기반의 교실 수업 개선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과 학교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2021년 4월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작년 11월에 총론에 포함될 주요 사항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정책연구진을 구성하여 총론과 교과별 강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학생, 학부모, 현장 교원 등 교육 주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였고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정추진위원회와 강론조정위원회 등 개정 관련 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쟁점들을 조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8월 말에는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시안을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역대 최초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주요 개정 방향은 4가지입니다. 첫째,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교과 학습과 평생 학습의 기반이 되는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을 길러내도록 모든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디지털 기초 소양의 함양과 함께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기초 심화 학습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보 교과 교육도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 지원과 공동체 의식 강화입니다. 기후 생태 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 능력과 지속 가능성 등 공동체적 가치 함양을 강조하였으며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과 학교 간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등 모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그에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과 연계하고 학교의 특성과 학생의 수요를 고려하여 과목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 시간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초, 중, 고 학교 급간 교육과정 연계, 진로 설계와 탐색 기회 제공,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진로 연계 교육의 운영 근거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선택 및 융합 선택 과목을 신설하고 재구조화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사고, 탐구, 문제 해결 등의 과정을 학습 내용으로 명료화하여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와 가정,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하여 다중밀집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포함한 체험, 실습형 안전교육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 급별 주요 개정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개선하고 한글 익힘 학습을 강화하였으며 기초 기본교육의 토대를 튼튼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도록
실외 놀이와 신체 활동도 강화됩니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를 진로 연계 교육과 연계하여 자유학기의 장점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학습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평가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급이 전환되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는 학생들이 수준과 발달 단계에 맞게 진로를 탐색하고 교과 학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방안을 개선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수업과 학사 운영이 학점 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총 이수 학점과 수업량을 적정화하고 다양한 진로 연계 활동과 학생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교과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학생이 다양한 탐구와 융합 중심의 선택 과목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 선택 과목을 적정화하고 교과별 심화 학습은 물론 실생활 연계 및 응용을 위한 다양한 진로 및 융합 선택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새로운 산업기술 분야의 변화에 발맞추어 전문 교과를 재구조화하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세부 전공, 부전공, 다른 전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자율 이수 학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에 현장 교원이 50% 이상 연구진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장 적합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새로운 교과 교육과정은 학생의 깊이 있는 학습을 지향하고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생의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중심에 두고 개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비판적 질문, 논리적 글쓰기, 토의, 토론 등 학생 주도형 수업과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와 개별 맞춤형 피드백 등으로 교과에서의 알미, 미래의 삶의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인공지능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과 평가 방식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초중등 학교와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함께 개정하였습니다.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맞춤형 교육으로 정립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강화,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와 연계한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하였으며 사회 적응 과목을 신설하여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교육 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에 2025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교육과정 개정의 완성은 개정의 취지와 주요 사항들이 학교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과형 도서 개발, 교원 연수 등 학교 현장을 착실히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대입 제도 등 초중등 교육 제도 전반도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미래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춧돌로 삼아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습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디지털 기반의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 함양을 중심에 둔 수업과 평가 혁신을 통해 잠자는 교실이 깨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서혜림 기자입니다. 질문이 총 2가지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국민소통 채널에 대해서
소수 의견만 반영돼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다음 교육과정 때 운영할 예정인지, 운영 예정이면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그 새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주호 부총리는 2025년 전면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 계획에 달라진 점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먼저 그 국민소통 채널 이번에 이제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모토 하에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를 그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것까지 좀 시도를 했습니다. 다만 국민소통 채널이 그 국민께 물어보는 유일한 그 채널은 아니었고요. 그 저희가 교육과정 연구진이 있지만 그 연구진 간의 어떤 정책 연구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현장 교원들하고 연구진하고 포럼을 마련해서 포럼을 또 운영을 했고 학부모들이 또 거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소통 채널은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의 하나의 일부였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서 주신 의견이 일부 이제 관심 있는 단체나 이쪽에서 많은 의견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뭐 편향된 의견도 있었다, 이런 뭐 지적도 있지만 저희는 그거를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있는 그대로 또 정책 연구진에게 전달을 하고 그 내용들을 정책 연구진이 한 번 더 살펴보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교육과정 개정은 아시다시피 이 법이 개정이 돼서 교육과정 개정 업무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다음 교육과정 개정을 언제 할지,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결정하게 될 거고, 기존하고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는 이제 교육부가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 행정부처로서 이렇게 이거를 핸들링을 했었는데, 국가교육위원회에는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가지고 교육과정만을 이렇게 그 연구하는 그 전문위원회나 이런 그 상시 그 연구하는 그 기구들을 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연구하고 또 방향을 잡고 그렇게 준비를 해나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교학점제 도입 관련해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저희가 목표로는 2025년으로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한 현장의 우려 또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그 TF를 만들어 가지고 보완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아직 보완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이조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면밀히 또 신중히 보자는 의견이고요. 아직 그 목표 시점을 늦추겠다, 또는 뭐 연기를 하겠다라는 점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보완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한겨레 김민재 기자인데요. 앞서 이제 차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교육과정 개발부터 고시까지 이제 국교위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이번 2022 과정에서는 과도기적으로 이제 국교위가 심의 의결을 맡았는데, 이번에 이제 국교위가 심의 의결만 맡았는데도 좀 사회적 합의가 힘들다는 점이 좀 드러난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서는 이번 국교위 의결 과정에서 불거진 좀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음 교육과정 개정 때는 이런 논란을 줄이고 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그 매번 교육과정 개정 작업 때마다 좀 불거지는 정치적인 논란을 없애고 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국교위가 출범을 한 건데, 향후에 이제 전부 개발부터 고시까지 담당하게 됐을 때 이런 정치적 논란을 좀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예. 저도 그 국가교육위원회 그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의결 과정을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다만 이번에 그 국가교육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결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발의 대부분은 교육부가 교육부 주도로 기존 체제대로 해오다가 마지막 심의 의결만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과도기적으로. 또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당초에는 7월 21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목표였다가 9월 말에서야 이제 좀 뒤늦게 출범을 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로서는 행정예고를 제 기억으로 11월 9일 날 저희가 행정예고를 시작을 했는데, 행정예고본이 확정이 된 순간부터 국가교육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미리 보고를 하고 최대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드리고자 저희가 노력을 했고, 행정예고본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거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다는 그 의견을 주시는 위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는 심의 의결을 최대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 이게 사회적 합의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가 큰 의미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바로는 참여하신 위원분들이 이 교육과정을 앞으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의 고유 업무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저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좀 희망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생각들이 다른 위원분들도 많았고, 마지막 의결 과정에서 몇 분이 또 퇴장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 전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슈별로 굉장히 의견 접근이나 이런 소통들이 원활히 이루어졌고, 나름대로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전문위원회나 이 하부 조직을 만들어서 미리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충분히 저는 그 원활한 또 사회적 합의의 그 어떤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